랄리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3월 1일, 미국은 3일절이고요. 한국은 3월 2일이죠. 통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화면, S&P 500 지수의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입니다. 피바다죠. 미치광이 한 명이 푸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흘리게 하더니 그것에서 모자라서 지금 우리의 계좌도 녹아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이 마련되어 있는 거겠죠. 오늘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요. 자, 야후 파이낸스의 모습을 보시면, 자, 이 메인 화면에 이 뉴욕 주식의 트레이더의 표정을 보고 계시죠. 네, 그대로 나타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깊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급기야,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불을 넘어섰습니다. 103.85달러. 미친 거죠. 금값도 1943불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수치의 모습이거든요. 이성을 잃은 푸틴이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희가 별도의 속보 영상, 통키뉴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별도의 속보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의 로컬 뉴스 전해드리고 난 후에 몇 가지 뉴스를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자,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선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LA 카운티에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가 조금 다르다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한 제외 투표가 마감됐는데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총 7,252명이 투표해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약간 높은 70.7%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시는 교포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보적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통계조사를 봐도요. 네, 한국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퍼센트가 70% 정도 나왔는데 저도 정말 투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얼바인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생계산업, 발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생계수단에 지금 몸바쳐 일하는 젊은이들, 성향들은 그래도 조금 진보적이잖아요. 그들이 투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타이어한 시니어 분들이 주된 투표를 하고 있죠. 실제 LA라든지 오렌지 카운티 한인에 가보면 대부분 시니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감사드립니다. 근데 너무 또 도네이션 하라고 드밀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성향 자체가 오른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457억 달러나 초과되면서 주법 규정상 세금 환급이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 1인당 1,125달러씩의 환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올 1월 현재 작년에 비해 4%가 올랐지만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은 10.6%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55세 이상은 2.5%에 그치는 등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구급차 요원을 비롯한 응급 의료 기술자들이 어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LA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현재 임금이 시간당 15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LA 지역의 범죄율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무산됐던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리콜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LA 시장 선거 주요 후보들끼리 리콜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세크라멘토 인근 한 교회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자녀 3명을 포함해 4명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국정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외교 정책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만 일어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은 인플레이션, 미국의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방향성이 좀 틀어졌다는 것 짚으시기 바라고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1, 2의 도시 키예프와 하리코프에 대대적인 포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폭격을 멈추지 않는 저 러시아의 만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안으로 키예프를 함락시키겠다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까지 동원하는 러시아의 공격. 미주논의 속보 영상에서 다시 한번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지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협상 중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 러시아 측의 진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유럽연합 가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EU는 이달 중에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중동부 8개 EU 회원국은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분위기도 자기 몸 사리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맥없이 밀리면 그 다음 타자는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20년 넘도록 중립국의 모습을 보여줬던 스위스조차도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서고 있죠.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노골적인 지지 입장은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대러 제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중국도 함께 제재할 방침이라고 워싱턴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이 와중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 좀 나야죠.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비보인데요. 이미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넥센의 창업주셨죠. 김정주, 넥슨이죠. 넥슨. 한국을 세계적 게임 왕국으로 만든 넥센의 창업주 김정주 이사가 미국에서 숨진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네요. 하와이라 그러고요. 평소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왔다고 합니다. 나이는 54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죽냐 하지만 여러분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질병.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울하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질병입니다. 혹시 주변에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보고 케어해야 됩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슬픔 당한 유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주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쌍바닥을 넘어선 한 번 더 바닥이 나올 때가 됐다. 그때가 끝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페닉셀이 2번 반 정도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3월 첫날 라사모와 함께 굉장히 좋은 시간에 라방을 가졌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매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주노래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함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멤버십 한 달에 25불,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25불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